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백길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양두구역이란 표현을 썼다고 징계를 한다는 거냐, 이렇게 징계 처분에 불복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말인데요. 네. 홍 시장은 오늘 SNS에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라는 이유로 제명된 전례도 있다며 자중하라 일렀는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당의 사례들을 보니 막말로 인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적이 실제로 적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는 정태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이부망천이라는 말을 했다가 출당이 됐고요. 2019년에도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5.18 망언 논란에 휩싸였던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충고를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8월 초부터 자중하고 사법 절차에 전념해라 이렇게 다독이더니 9월에 들어서는 조롱 정치로 분탕질을 계속하면 자신도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런 행보를 정치적으로 보는 해석도 나옵니다. 홍 시장은 앞서 윤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각에선 홍 시장이 이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대선 경선 때 각을 세운 윤 대통령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오히려 대통령과 시장의 얘기로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선 그리고 여기 입당한 지 지금 300일도 안 된 이용호 의원이 5선 주호영 의원 상대로 40%나 얻었습니다. 100 중에서 거의 42 그리고 61 이랬으니까요, 표가. 그러면은 이게 진짜 윤핵관에 대한 견제표가 40% 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 무소속이던 시절에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했죠. 말씀하신 대로 입당한 지 300일도 안 된 이 의원이 5선 중진을 상대로 40%나 득표한 건데요. 이 의원이 얻은 42표는 지난 4월 윤핵관 권성동 의원과 대결해서 비윤계인 조혜진 의원이 얻은 21표보다 2배나 많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과는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추대론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윤핵관에 대한 견제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판까지 출마를 고심했던 한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이 호남 출신인 점을 들어 호남을 배척할 수 없는 것도 있다며 민주당에서 넘어온 이 의원 체면을 최소한 생각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부터죠.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던데 맞습니까? 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탈북 어민 북송 등과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면서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은 정치가 실종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성역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2017년 우리가 9월 달에 보면 당시 이명박, 이동관 그래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제기를 하셨어요. 전직 대통령을 한 것이 증인 채택하는 것이 정말 금도를 넘은 것이고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더니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되냐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쟁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모습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 외부에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역공을 펼친 건데요. 네. 이렇게 이 과정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로 어디 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인을 신청을 하라 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위원 내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부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설사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제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오늘은 양당 국방위 간사 간에 협의를 이어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톡톡 정치부 백대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